네.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자, 정영학 녹취록에는 이재명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벌써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해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어떻게 보자면 많이 써먹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증거물이 있음에도 이 적폐 언론들은 지금도 계속 이재명 탓을 하고 있고요. 자, 검찰 그냥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영학 녹취록을 조금씩 그것도 왜곡해서 풀면서 마치 모든 것이 이재명 탓인 것처럼 몰고 가더니 정영학 녹취록이 다 공개된 시점에 와서는 이제 또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동규의 입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재명 몰아세우기를 시전하고 있고요. 자, 그걸로 지금 내일 모레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 후한무치라는 말은 이런 데 쓰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이재명이 없다. 얘들아 제발 없으니까 좀 제대로 정신 좀 차려라 라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정영학 녹취록 1300여 페이지는 요약하면은 유동규의 비리 기록입니다. 유동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얼마나 많이 해먹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해먹으려고 했는지 그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이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은 유동규가 정말 김만배 등을 쳐서 돈 많이 긁어 먹으려고 했구나. 자,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이 먹으려고, 더 빨리 먹으려고 협박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땡깡을 부리기도 했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은 계속해서 이재명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 1300여 페이지를 조금이라도 정성을 들여서 1300페이지 다 갈 필요도 없어요. 한 200페이지만 읽어도 그냥 딱 넣습니다. 이거 나쁜 놈은 유동규구나. 나와요. 야, 이거 천하동인 1호인지 2호인지 이거 유동규 거였구나. 선명합니다. 다른 말할 필요도 없어요. 유동규는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이 대장동 일당들한테 돈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기밀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자신이 대장동 사업에 개입을 했고 대장동 일당들하고 같이 붙어 먹었다는 얘기를 어떻게든 간에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으려고, 특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알리지 않으려고, 그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2층은 절대 몰라야 돼. 니네 마누라도 알면 안 돼.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2020년경부터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것이다 라는 소문이 화천대유 안에 번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가지고 김만배한테 따지기도 하죠. 도대체 누가 내 거라고 말한 거야? 도대체 누구야? 라고 따지는 장면까지 등장합니다. 이쯤 되면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폐 언론들의 행태는 정말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에 보도된 건데요. 이재명과 유동규와 최준길이 각본을 짰다. 정영학 녹취록 첫 법정 공개라고 이렇게 떠들었어요. 자, 이것만 보면은 마치 이재명이 뭔가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하지만 제대로 알면은 이것은 중앙일보가 장난질을 쳤구나라는 것이 너무나도 선명해집니다. 정영학 녹취록 진짜 제대로 한번 볼까요? 자, 당시 중앙일보 보도는 이렇습니다. 나무기 얘기를 해요. 내부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이재명 시장이 공무원 새끼들 때문에 뻘짓했다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래서 이 시장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데 그게 시의회다.
시의회가 반대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또 나무기 얘기를 해요. 어떤 시의원을 열면서 의회가 열려서 퇴로를 열어줘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저 얘기가 나오죠. 유동규, 이재명, 최용길이 세 사람이 처음부터 각본을 짜서 진행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나오죠. 자, 근데 이 부분만 쏙 따가지고 마치 대장동의 작전을 이재명이 짠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이 언제 나온 대목이냐? 이게 2013년 그때쯤이거든요. 2013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2013년 성남으로 가볼게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결합 방식, 그 공단 지역하고 대장동하고 결합 개발하는 방식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결합 개발 방식을 쭉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는 대장동 일당은 반대를 했어. 왜? 자기들 이익이 줄어드니까. 근데 때마침 시의회가 반대를 해버려요. 그래서 결합 개발 방식이 무산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에서 뭐라 그러냐? 야, 됐다. 이 결합 개발 방식 무산됐으니까 자, 이쯤 되면은 우리 이재명 시장 퇴로를 열어주고 적당히 모양새 좋게 빠지게 해주자.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각본 짰다. 바로 요거 결합 개발 방식 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마치 대장동의 이익 구조를 이재명이 짠 것처럼 왜곡 보도를 한 거죠. 이게 바로 적폐 언론의 보도 방식입니다. 이 내용은요. 정영학 녹취록을 제대로 쭉 읽어보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와요. 정영학 녹취록 보면은 그 당시에 결합개발 방식에 대해서 자기들은 반대했는데 이재명이 하고 싶어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게 결국 무산될 것 같고, 그럼 우리한테는 더 좋은 거고, 그러니까 적당히 이재명도 물러설 수 있게끔 퇴로를 열어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다? 이건 전부 다 대장동 일당들이 보고 있고, 나름 대장동 일당들은 자기가 뭐 최윤길이니 이재명이니 이런 사람들을 좌우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여기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도 중앙일보는 왜곡해서 보도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당시 정영학 녹취록의 일부만 공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만 공개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마디로 조작질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없는 거죠. 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정영학 녹취록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유동규 나쁜 놈이네가 너무나도 명백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세요. 오죽했으면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너 부패 공무원이야 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야, 너 그러니까 이재명 따라가지 마. 너가 청와대 가지 마. 라는 식으로 할 정도 아니겠어요? 자, 그런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에서는 이상한 방향으로만 보도를 하고 있죠. 자, 보시겠습니다. 자,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김만배하고 정영학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유동규를 씹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유동규 너는 남욱이랑 같이 가야 돼. 너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남욱이랑 같이 가고 내가 2025년 정도 되면은 내가 투자 형식으로 해서 준 돈 줄게.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김만배가 정영학한테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다 보겠습니다. 2025년 정도 되면 10년 되니까 네가 달라고 하면 투자 형식으로 하든 뭐든 줄게. 자, 2025년 되면 10년 되니까 줄게. 네가 달라면 줄게 라고 얘기를 하죠. 일부 언론에서는 유동규네 준다. 그래서 유동규네가 이재명을 말한다 라는 식으로 억지를 쓰고 있는데 유동규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네가 달래면 여기는 유동규를 말하는 거죠. 자, 그 조중동 적폐들은 계속해서 이거를 어떻게든 이재명과 연결시키려고 생쇼를 다 하고 있는데 이재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전부 다 니 그래요. 동규 아니면 니, 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규네 그런 표현도 거의 등장 안 해요. 한 군데인가? 동규네, 동규 너, 동규 유동규 너 라는 부분은 등장해도요. 유동규네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은 등장 안 합니다.
자, 여하튼 이걸 보더라도 어디를 보더라도 이거는 유동규 거야. 봅시다. 여기 또 보세요. 700억은 누구죠? 예. 이건 동규 지분 아니까 라고 700억을 줘. 700억을 줘. 라고 하죠. 자, 또 있습니다. 회사 설립, 유원홀딩스 설립해서 준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포함이 돼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예. 자, 다시마 회사 차려서 가져가. 근데 그게 어떻게 1000억짜리가 되겠니? 예? 돈이 좀 돼야 될 거 아니냐? 안 그러면 배임으로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김만배가 유동규를 달래는 장면이 등장하죠. 제가 이 얘기 참 여러 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새롭게 공개하는 장면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실까요? 자, 요것도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한쪽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천하동인 1호 지분가치 700억 원의 지급 요구에 대하여 10년이 되는 2025년에 유동규가 시행사 차리면 뭐 준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자, 자세히 볼까요? 요 부분 말입니다. 요 부분. 예. 요렇게 보이시죠? 천하동인 1호 지분가치 700억의 지급 요구에 대하여 10년이 되는 2025년경 유동규가 시행사 차리면 투자 등으로 하여 줄게. 있죠? 자, 이거 뭐 천하동인 1호가 누구 거라고? 예. 유동규라고 돼 있잖아. 유동규라고. 근데 뭐 여러분 이 장면까지는 여러분 제가 공개를 안 해드렸었죠. 근데 보이시죠? 예. 또 자세히 한번 더 볼까요? 예. 여기 보세요.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700억을 지급하는 지급안 돼 있어요. 1안, 2안, 3안 돼 있죠. 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서 비상장 주식 설립, 김만배, 뭐 유동규 고가 지급, 뭐 2안 증여, 뭐 3안 회사 설립 후 투자, 뭐 이렇게 해서 돼 있죠. 자, 자세히 보면 조금 자세히 볼까요? 예. 김만배, 유동규 700억 지급안이 1, 2, 3 있다 라고 돼 있죠. 자, 천하동인 1호 실질주주 유동규 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이보다도 더 명백한 증거가 또 있을까요? 예. 자,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 부분입니다. 천하동인 1호를 700억에 지급을 해달라 이 요구에 대해서 2025년에 유동규가 시행사를 차리면 준다. 예, 여기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보이시죠? 이보다 더 확실한 물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700억을 지급한다. 지급하는 방안은 1, 2, 3가 있네. 1은 비상장 주식을 고가 매입하는 방법. 주식회사 땡땡땡땡을 만들어서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사고. 그 다음에 2안 증여. 그냥 700억을 바로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준다. 그 다음에 3안 회사 설립 후 투자하는 방식. 근데 대여한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자, 핵심 포인트 여기죠. 김만배, 유동규, 천하동인 1호 실질주주. 자,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예,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더 필요해요? 참, 아니 이쯤 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동안 이재명을 그렇게 죽일 듯이 물고 뜯었던 애들은 사실 입을 다물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여전히 이재명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납니다. 자, 저는 이 장면을요, 예, 한번 좀 다시 한번 제가 또 요약을 해서 이번 주 내일 모레 토요일 날 한번 틀어볼까 생각도 합니다. 그 광장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누가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예. 자, 보노보노맘님, 이재명이 몰랐다면 배임이래요. 예. 몰랐으면 배임이 아니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몰랐어. 그게 무능한 거 아니야? 라고 비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배임 아닙니다. 배임, 모든 그 범죄는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배임이라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그게 배임이 되지, 모르면 범죄 아니에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배임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 행정 그 기관이 어떤 이렇게 그 지자체장이나 행정기관의 장이 어떤 그 정책을 했는데 그 정책이 그 정책 결과를 놓고 배임 운운 해가지고 몇 번 검찰이 그 기소를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그런데 하나도 유죄 판결 난 적이 없습니다. 즉 뭐냐면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의 영역에서 한 것은 검찰이 함부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라는 게 법원의 오래된 판례입니다. 이거를 배임으로 밀어넣을 수 없어요. 검찰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한섭 검사장 아시죠? 여한섭 검사장 얼마 전에 그 검찰 그만두면서 윤석열을 바로 직격하고 나갔던 그 검사장 지금 정권하고 검찰하고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검찰이 박살나는 수가 있다라고 경고했던 바로 그 검사장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옛날부터 배임죄를 적용한다 운운하게 되면은 이미 수사가 실패했구나라는 걸 자인하는 거다. 예. 배임이란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이재명이 돈 받은 게 없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겨우 시비를 거는 게 배임인 겁니다. 예. 자, 보시다시피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니, 보세요.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 있습니까? 천화동인 1호 실질주주 유동규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정형하게 자필 메모이고요. 이건 똑같이 이거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천화동인 1호 실질주주가 유동규다라는 얘기 여기 있죠. 명백히 나와 있잖아. 더 뭘 바래? 이보다도 더 정확한 증거가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증거 있으면 갖고 오라 그래.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검찰 갖고 오라 그래. 여기에는요, 이재명이 등장 안 하는 건 물론이고요. 김용, 정진상 등장 안 해요. 김용하고 정진상은 정영학 녹취록에 딱 한 번씩밖에 등장 안 해요. 그런데 갑자기 유동규 돈을 그 정진상이랑 김용이 받았다고 그랬으면은 유동규가 뭐라고 떠들었겠네. 그래 떠들었으면 김만배도 떠들었겠네. 정영학도 알겠네. 남욱도 들었겠네. 근데 그들은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정영학 녹취록의 대화는 기본적으로 김만배와 정영학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만 가끔씩 남욱도 등장해요. 그 다음에 유동규도 등장해요. 자, 이들이 정말 자신이 정진상, 김용, 이재명 이 사람들한테 700억씩이나 주기로 했다면 말을 하겠지. 준다는 얘기를 했겠지. 없어요. 유동규 내준다? 유동규 내준다는 말도 없어요. 어디 유동규 내준다는 말이 있어? 유동규한테 준다 그러지. 유동규 내가 가져가. 동규 내가 가져가면 돼. 유동규 내가 줄게. 유동규 내게 줄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있는지 몰라도 유동규 내라는 표현은 등장 안 합니다. 유동규 내라는 어디서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요. 유동규네라는 표현 자체도 없어요. 그리고 설령 유동규네라는 표현이 있어도 그래요. 용진이네 그러면 저나 제 가족을 의미하는 거지. 제하고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용진이네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은 아주경제 요즘 같으면 RTV 이렇게 표현합니까? 용진이네 준다 그러면 저나 제 가족한테 준다는 얘기지. 예? 제가 속해 있는 회사에 준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런 경우는 좀 드뭅니다. 제가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다면
용진이네 준다 그랬는데 제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이나 거기에 돈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없죠. 용진이네 준다 그러면 저희 가족한테 준다는 얘기죠. 유동규네 준다는 얘기는 유동규나 유동규 가족한테 준다는 얘기지. 그게 어떻게 이재명한테 준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검찰도 하고 있고 적폐 언론도 하고 있어요. 적폐 언론과 검찰이 지들끼리 상호 내통하고 있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참 내통이지 한마디로 내통 뭐. 내통 야합 뭐 다 갖다 붙여도 돼. 자, 명백합니다 여기. 자, 여러분들 자 이해되시죠? 자, 민구님 조작으로 간 검찰들, 히로에락님 유동규네는 만배 건의 성렬이라고 하셨고요. 예, 푸른 하늘님 이게 공정한 나라인가요? 라고 하셨고요. 가을 영양제님 이재명 의원 깨끗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최일남님 정영학 녹취록 전면 공개되므로 빼박입니다.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도 될 만한 굉장한 기록. 네, 맞아요. 예. 자, 엔젤빛 그림 TV님, 김용 정진상 왜 가둬놓고 저러고 있대요. 개검들 무고죄 역으로 고소해야 할 듯. 자, 보노보노맘님 그 많은 녹취록에는 지금 쏟아내는 유동규 머리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렇죠. 웬지데이님, 동규네도 보통 가족을 누구네라고 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동규네 그러면 저를 그러니까 용진이네 그러면 저를 의미한다기보다 제 가족, 이제 애 엄마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예, 보통 우리 거론할 때 그러잖아요. 근데 참네. 얼척이 없네요. 예. 서병수님, 양아치들과 깡패들의 야합, 기레기와 떡검들이라고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매번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꺼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뻔한 건데 참 이거를 몇 번씩이나 되짚어서 얘기를 하고 핏대를 올려야 된다니 저로서는 참 답답합니다. 보여줘도 이해를 못하는 자들, 글쎄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거겠죠? 예, 그들은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 진보 진영을 죽이는데 모든 것을 골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단순히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민주 진보 진영의 싹을 자르기 위한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민주 진보 진영을 지켜야 합니다.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민주 진보 진영을 지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왔습니다.